안녕하십니까. 1타 클래스에서 화해장식 기능사 과목을 맡은 이은정 교수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 화해장식 기능사 시험에 도전해 보실 텐데요. 아마 이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꽃이 너무 좋아서 이제 막 꽃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꽃의 종류와 이름, 특성, 역사, 심지어 색채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떻게 공부를 해 나아가야 할지 혼자서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핵심만 콕콕 집어서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2019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그 다음에 전국기능경기대회 금메달리스트고요. 자, 현재는 미소꽃 예술학원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출제 경향을 보실 거예요. 자, 화해장식 절화 상품 재료 구매라고 해서 자, 여러분, 자, 절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절화. 자, 절화라는 게 뭔지, 절엽이 뭔지, 자, 절지가 뭔지를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절화라는 거는 잘린, 자, 뿌리가 없는 그런 꽃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절엽이라는 거는 자, 뿌리가 없는 잎들, 잘린 꽃들, 잘린 잎들. 자, 그다음에 절지라고 해서 잘린 나무들을 우리가 말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절화, 절엽, 절지를 가지고 자, 절화 시장 조사라고 해서 이런 소재들의 원가나 유통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절화 상품 재료 구매라고 해서 자, 이런 재료 구매 계획서, 재료 구매 검수서, 자, 그다음에 거래 명세서 이런 것들이 문제에 출제가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절화 상품 재료 분류라고 해서 절화를 우리가 이용 형태별로 분류하고 난 다음에 수분 공급이나 환경 조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된다 보시면 되는데 이 파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짚고 넘어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화해장식 절화 기본 상품 제작이라고 해서 절화 상품 작업 준비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이 쓰는 플로랄 폼. 자, 앞에 준비를 좀 해놨는데요. 자, 이런 플로랄 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거, 이런 플로랄 폼 사용법이나 주의할 점, 침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꽃다발 제작이라고 해서 자,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런 꽃다발을 제작할 시 주의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꽃바구니 제작이라고 해서 꽃바구니에 이런 플로랄 폼을 고정시키는 방법이나 꽃바구니를 제작할 때 역시나 주의할 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꽃꽂이 상품 제작, 작업 공간 정리라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남은 이런 재료들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화해장식 절화 상품 포장이라고 해서 실제로 문제 출제율은 좀 낮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자, 글씨 리본 제작이라고 해서 이 글씨 문구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붓글씨나 아니면 컴퓨터로 프린트를 해서 만들어 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절화 상품 장식 리본 제작이라고 해서 절화 상품에 어울리는 이런 리본들을 우리가 종류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포장이라고 해서 예쁘게 만든 상품들을 포장할 수 있는 이런 포장지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화해장식 분화상품 제작이라고 해서 분화상품 재료 분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양란이나 서양란, 자, 또는 초화류 또는 분식물류 이런 것들에 대해선 분류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화상품 작업 준비, 분화상품 제작이라고 해서 분화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육식물 심기, 테라리움, 자, 그 다음에 DC 가든, 자, 그 다음에 공중거리분이라서 공중에 이렇게 매다는 분화상품도 있겠죠. 자, 이런 상품에 대해서 우리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꼭 이 분화상품 제작 이쪽에 대해서는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외워야 할 부분들을 체크 표시하면서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걸 보시면요. 화해장식 상품 관리라고 해서 자, 상품 관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상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줄기에 가시를 제거한다거나 자, 또는 물 올린 공급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 분화 상품도 역시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공화 상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공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공화는 뭐가 있을까요? 자, 아파라고 해서 이렇게 눌린 꽃들이 있고요. 자, 또한 프리저버드 플라워라고 해서 보존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드라이해서 말려서 쓰는 드라이 플라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조시키는 방법들, 뭐 보관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문제가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대여 상품 관리, 부재료 관리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화훼장식 상품 판매라고 해서 이 파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와 함께 읽고 지나가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고객 응대, 뭐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매장 판매라고 해서 고객과 직접 만나서 고객의 취향이나 뭐 예상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품 준비서를 준비하고요. 자, 그다음에 매장 외 판매라고 해서 매장 외에도 뭐 전화로 주문을 한다거나 전화로 판매를 한다거나 자, 인터넷 상거래 결제를 한다거나 자, 또는 어떤 거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배송 유통 관리라고 해서 자, 배송 준비, 시행 관리, 유통 시스템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배송 준비라고 해서 배송 선행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시행한다는 거는 우리가 도보나 뭐 오토바이나 뭐 킥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해서 배송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배송 후 관리라고 해서 상품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상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그런 것도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화훼장식 식물 관리라고 해서 재료 분류. 자, 그다음에 생장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뭐 꽃, 잎, 줄기, 뿌리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뭐 기능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병충해 관리라고 해서 이거는 뭐 우리 방제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시험 전에 꼭 정리를 해야 되는 파트예요. 자, 왜냐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파트는 우리가 수업을 듣고 응용 문제를 풀어서 꼭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제가 난이도를 상, 중, 하로 해서 좀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많이 나왔지 갑자기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상, 중, 하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우선 난이도 상은 자, 절하 기본 상품 제작, 자, 재료 구매, 자, 식물 관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난이도 중 같은 경우는 자, 상품 관리, 상품 판매, 자, 배송 유통 관리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난이도 하 같은 경우는 상품 포장, 자, 분화 상품 제작, 자,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상, 중, 하로 한번 나누어 봤다는 거. 자, 그래서 난이도와 이 중요도는 비례한다는 거. 자, 우리는 핵심만 공부해서 자, 60점 이상으로 무조건 합격하는데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정보를 보시면 응시 자격은 자, 제한이 없어요. 자, 꽃을 사랑하는 누구나, 꽃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이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을 보시면 자, 100점 만점에 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자, 실기도 역시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훼장식 재료, 자, 그 다음에 화훼장식 제작 및 관리, 자, 객관식 4문제 중에 답을 하나 체크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총 60분에 걸쳐서 시험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실기시험은 어떻게 나누어지냐 하면 자, 1과제, 자, 2과제, 자, 3과제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과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시간은 110분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거 보시면 자, 우리가 필기시험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앞에 출제 경향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훼장식 재료, 화훼장식 제작 및 관리라고 해서 자, 절하 상품 재료 구매, 뭐 거래 명세서, 재료 구매 계획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화훼장식 절하 기본 상품 제작이라 해서 뭐 갈란드나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뭐 리스 이런 상품들에 대한 거. 자, 그다음에 상품 포장, 자, 분화 상품 제작, 화훼장식 상품 관리, 뭐 물 공급 방법이나 자, 또는 뭐 가시를 제거한다거나 이런 방법들. 자, 그다음에 배송 유통 관리, 식물 관리 이런 식으로 필기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실기 잠깐 볼까요? 자, 실기 같은 경우는 자, 배송 유통 관리, 뭐 재료 구매, 기본 상품 제작, 상품 포장. 자, 그다음에 분화 상품 제작. 자, 그다음에 상품 판매, 상품 관리 이런 식으로 약간 실무적인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정보 변경사항이라고 해서 자, 2020년도부터는 문제의 유형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 항목 보시면 자, 필기시험은 총 3과목으로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총 2과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인 2020년 이후부터는요. 자, 필기시험은 2과목으로 줄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총 3과목으로 변경됐다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의아해 하실 거예요. 뭐야?
필기가 줄어서 좋아했는데 갑자기 실기가 3개로 늘어났으니까 실기는 상당히 어렵겠네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실기시험은 2020년 이전에는 자, 20문제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훨씬 더 어려웠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현재는 자, 이 과제에서 서양형 어레인지먼트에서 자, 총 7문제 중에 하나가 출제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간편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기시험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우선 꽃다발이라고 해서 이런 라운드 꽃다발, 자, 그 다음에 이런 원추형 꽃다발들이 있죠. 자, 구조물을 짜서 거기에 꽃을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플라워 어레인지먼트라고 해서 총 7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 과제로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플로랄 폼에 꽂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양형 어레인지먼트. 자, 그 다음에 자, 3번째, 자, 동양꽃꽂이라고 해서 자, 이 긴 가지를 우리가 주지라고 부르는데 이 일주지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자, 어떤 형태? 자, 직립형.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주지가 옆으로 가어 있으면 자, 일주지가 기울어져 있다 해서 자, 경사형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가제가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 필기 합격률을 잠깐 보시면 자, 검은색 선 같은 경우는 자, 응시명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녹색의 선 같은 경우는 합격자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 좀 보시면 자,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어때요? 합격률이 80%대를 항상 넘기고 있어요. 자, 이 화해장식 기능사 필기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고시들보다 합격률이 훨씬 높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인강만 조금만 좀 공부 노력해 주신다면 필기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실기 합격률을 보시면 자, 실기 합격률도 마찬가지로 자, 50%대 이상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실기도 저와 함께 나중에 반복학습을 통해서 저희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주 출제되는 영역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자, 식물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상품 제작, 자, 그 다음에 재료 구매, 자, 그 다음에 상품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좀 해나갈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 기출문제를 한번 제가 2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화해장식 기능사 필기는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2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 2개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자, 꽃의 형태별 분류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자, 1번. 자, 메스 플라워는 만개씩 별 모양, 자, 그 다음에 삼각형 등의 모양으로 개화한다. 자, 여기서 단어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메스 플라워. 자, 그 다음에 안개초. 자, 스타티스. 자, 카스피아는 라인 플라워에 속한다. 자, 여기서 역시나 단어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카라. 자, 튤립. 아이리스는 메스 플라워에 속한다. 자, 4번. 자, 폼 플라워 또 단어 나오죠. 자, 폼 플라워는 작품의 중심부에 꽂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오죠. 자, 메스 플라워, 자, 그 다음에 뭐 라인 플라워, 자, 폼 플라워, 자, 그 다음에 필러 플라워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설들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자, 해설을 보시면 자, 메스 플라워는 우리가 덩어리 꽃이라 해서 작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약간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덩어리로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에 따른 종류 3가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장미, 자, 뭐 카네이션, 수국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자, 라인 플라워라 해서 자, 선의꽃이에요. 자, 작품에서는 자, 이렇게 자, 글라디올로스 꽃이죠. 자, 작품에서는 이렇게 형태를 만들 때 외곽의 뼈대를 형상할 때 쓰는 게 바로 이런 라인 플라워라 보시면 돼요. 자, 라인 플라워의 특징이 있다면 길쭉한 꽃, 이런 줄기에 꽃들이 짧게 이렇게 달려있는 애들을 우리가 라인 플라워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폼 플라워라고 해서 자, 혼자만 있어도 가치가 큰 꽃들이에요. 자, 화려하고 독특한 형태를 가진 꽃이라 했고요. 자, 작품에서는 자, 초점 역할, 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주요 종류가 있다면 안스리움, 자, 카라,
이런 나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필러 플라워라는 게 있는데요. 자, 필러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렇게 자잘한 꽃들이에요. 자, 미스티 블루라는 꽃들인데 자잘한 꽃들이 붙어서 작품에서는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종류를 보시면 자, 소국, 뭐 스타티스, 석죽 이렇게 이런 애들이 필러로 우리가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테라리움이라고 있어요. 자, 테라리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자, 예시상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테라리움은 자, 밀폐 또는 반밀폐된 유리 용기 속에 토양층을 형성하여 식물이 자라도록 만든 것이다. 자, 테라리움은 밀폐 또는 반밀폐된 유리 용기라는 거 단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테라리움 안의 식물은 물을 하루에 한 번 충분히 주어 적당한 습도를 유지시킨다. 자, 3번. 테라리움 안 배수층에 물이 오래 고여있지 않도록 한다. 자, 4번. 자, 식물을 심을 때에는 내음성 식물로 자, 키가 작은 식물을 선택하여 조화롭게 배치한다. 자, 여러분 몇 번이 정답일 것 같나요? 자,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 했어요. 자, 테라리움 안의 식물은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충분히 주게 될 경우에는 뿌리가 썩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테라리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자면 자, 용기 안에다가 이런 투명한 유리 용기 안에다가 자, 생장 속도가 느리고 키가 작고 내음성 식물들을 식재하는 거를 우리가 테라리움이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테라리움 문제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테라리움이 어떤 것인지 자, 빛, 수분, 공기의 순환 원리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급자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테라리움이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테라리움이 적합한 식물들의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키가 작은 식물, 생장 속도가 느린 식물, 그 다음에 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 등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 기출문제 좀 풀어보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험 전에 기출문제를 꼭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활장식 기능사 필기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시는 게 시험 합격에 도움이 많이 되신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주 틀리는 유형은 파악해서 복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려우실 때는 과감하게 넘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좀 쉬운 과목, 내가 외우기 좋은 과목들을 좀 공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다시 돌아와서 어려웠던 과목을 꼭 한번은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인강으로 꼭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리하지 말고 컨디션을 잘 조절하셔서 자, 시험 날은 긴장감 없이 실수 없이 시험을 꼭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저희 강의 같은 경우는 자, 기억에 남는 맞춤형 강의를 진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NCS 모듈에 맞춘 변경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경된 강의라 보시면 되고요. 자, 강약 조절을 통한 집중력을 향상한다 했는데 너무 어려운 과목만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어렵고 쉬운 과목을 적절히 믹스해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향상시켜 드릴 거고요. 자, 또한 우리 1타 클래스 카페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항상 소통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빠른 암기를 위해서 핵심만 콕콕 집어서 제가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교재가 자, 이렇게 이론, 자, 그 다음에 실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최신 기출문제집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화해장식 기능사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저희 1타 클래스 화해장식 기능사 학습자분들의 전원 합격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